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큰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저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MDD 마찬가지예요. MDD는 단순 보유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 보유보다 훨씬 괜찮죠.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비트코인 투자 종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아주 유용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미 비트코인은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총 탑 8, 그쵸? 8번째로 가장 큰 시총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은 바로 미치고요. 물론 부동의 1위는 골드, 금이지만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시총이 점점 올라가지고 금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는 예전에는 개인들이 했다면 최근에는 몇 년 됐죠. 기관, 정부들도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큰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죠. 즉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겠는데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월에 얼마씩 모아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갔다면은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런 상승분을 먹고 나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낙폭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낙폭, 그쵸? 손실. 대표적으로 이때도 비트코인 핫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낙폭이 마이너스 74%. 뭐예요? 반의 반토막. 내가 적립식으로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 1억이 이렇게 반의 반토막이 난다고요. 물론 이때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버텼으면은 결국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이때 못 버틴 사람도 많아요. 왜? 크립토 윈터가 왔다느니 비트코인 끝났다,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있고 내 자산이 1억을 모았지만 그 1억에서 투자 원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게 다 수익금일 지언정 그 1억이 반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그쵸? 어떤 확신이 없었으면은 투자를 포기했겠죠. 즉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무작정 모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 이때도 뭐예요? 한번 재볼게요. 최근이죠. 올해 1월부터 낙폭이 조정이 한 마이너스 30% 정도. 1억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날라갔더라. 물론 이때 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평단이 나아져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이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1억 모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손실, 비트코인 변동성 심하지. 30% 견딜 수 있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나는 견딜 수 있어. 결국 비트코인 2억, 10억 갈 건데. 이런 확신이 있어서 모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 이런 낙폭이 오면 흔들린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내 미래의 내 마음가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떨어져도 버틸 수 있지. 근데 막상 10%만 떨어져도 아씨 이거 망한 건가? 어떡하지? 벌벌 떤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한번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 난 적립식으로 조금만 투자할래. 그건 상관없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제법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저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재미있는 백테스팅 도구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혹은 중간이라도 이 영상 고정 댓글 혹은 동영상 설명글에 개만화 블로그 이 포스팅이 있을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어떤 걸 분석하느냐? 네, 비트코인 투자를 분석을 해볼 건데 어떻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네, 사고 파는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볼 겁니다. 가상으로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고 팔죠? 추세를 정의할 거예요.
상승 추세는 사야겠죠? 오르는 거니까. 반대로 하락 추세가 발견되면 네, 팔아야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정의하고 하락 추세를 정의해서 사고 파는 거야. 사고 파는 거죠. 이거를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여기 나오니까 재밌겠죠? 바로 실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일본 기준으로 네, 한 최근 2,000거래일 정도, 2,000개 데이터로 이거를 백테이스팅 분석을 해볼 건데 아까 사고 판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사고 팔 거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두 개를 정의해서 짧은 거, 단기, 긴 거, 장기. 그래서 장단기 두 개의 이평선 조합으로 추세를 정의했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고 파는 거를 백테이스팅 할 건데 단기는 3일선부터 21선까지 그리고 장기는 21선부터 200일선까지의 모든 조합을 백테이스팅을 해볼 겁니다. 과연 이게 단순 보유랑 비교해서 괜찮은지를요.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 포스팅에서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더리움을 약 2,000거래일 정도로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수익률 분포를 보시면 어때요? 단순 보유는 1371%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단순 보유보다 높은 조합이 있죠? 종합점수 1등 2699% 높은 수익률. 그런데 제 컨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익률보다 중요한 거는 변동성 MDD다. MDD는 최대 낙폭이에요. 즉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고점 대비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MDD 75%. 그쵸? MDD 75%라고 표현을 해요. 최대 낙폭. 그래서 MDD 분포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순 보유보다 지금 비트코인 결과 떴네? 잠시만요. 잠깐만 있어봐. 이더리움은 단순 보유는 MDD-77% 높죠. 못 쓴다. 이거 단순 보유나 적립식이나 투자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이 다 모든 조합이 이렇게 추세를 정해놓고 사고 팔았더니 어때요? MDD가 모두 개선됐죠. 1등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수익률 분포도 그리고 MDD 분포도 이 빨간색이 단순 보유예요. 단순 보유 성과보다 모두 다 위에 있죠. 즉 이 전략이 괜찮은 거죠. 즉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 추세를 정해놓고 사고 파는 거. 추세 어떻게 정의했어? 이동평균선 두 개로 정해놓고 사고 파는 걸 반복했더니 MDD는 훨씬 낮고요. 그리고 수익률 어때요? 수익률도 단순 보유보다 높더라. 이거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죠. 이 구간에 다 모여있잖아요. 분포가. 그쵸? 자, 비트코인 결과 나왔으니까 비트코인도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비트코인을 약 1800일 전에 그쵸? 1800일 전에 단순 보유했으면은 1100%의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사고 팔았으면 어때요? 2532%. 그쵸? 더 높은 수익률도 있지만 이 종합점수 1등은 수익률과 MDD, 변동성 이거를 동시에 고려해서 1등을 뽑은 거예요. 수익률 1등은 더 높겠죠. 여기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높아요. 그리고 MDD, 단순 보유 MDD 여기 있잖아요. 그쵸? 아까 본 거. 마이너스 14%. 반의 반토막. 그런데 어때요? 사고 팔았더니 모든 조합이 단순 보유보다 사고 파는 게 더 낫더라. 훨씬 좋더라. MDD가 낮으면 뭐예요? MDD가 낮으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반의 반토막도 날 수 있는 자산에 여러분 얼마 투자할 수 있어요? 많은 돈 투자 못하겠죠. 근데 MDD가 낮아. 10% 혹은 20%.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죠. 그쵸? 주식도 마이너스 20% 떨어지는데 코인에서 마이너스 20%? 괜찮은 거죠. 더군다나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즉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갈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 파는 추세 추종 전략을 모아가면 되는 거죠. 심플하죠? 보시면 움직이죠? 단순 보유 수익률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 평면 이것보다 대부분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픽한 전략 7일선 42일선 이 별표 있죠? 이걸 선택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신뢰할 만하죠? 이 근방이 다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과적합, 가치적합 오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MDD 마찬가지예요. MDD는 단순 보유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돼요? 아니죠. 이 전략에 투자하는 게 맞죠. 사고 파는 게 맞죠. 왜 하락장에서 이걸 다 때려 맞냐고. 하락장이 확인되면, 추세가 확인되면 팔아야지 왜 이거를, 그쵸? 고통의 구간을 다 견디고 있냐고요. 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거의 없어요. 왜?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 그러다 오르면 사겠죠. 이 전략에 의해서요. 이거 2,000거래일 너무 길어서 좋게 나온 거 아닌가요? 다른 기간도 볼까요? 네, 다른 기간도 볼게요. 그리고 아까 차트를 닫으면 이렇게 아래에 종합 결과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 점수 1등은 7일선 42일선이다. 비트코인. 물론 다른 코인도 똑같아요. 리플, 도치코인.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는 코인들도 이 도구가 있으면은 직접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간을 좀 짧게 바꿔볼게요. 그 전에 7일선 42일선이 나왔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죠. 7일선 41일선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단순 보유랑 직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비트코인 단순 보유했으면 이런 그래프예요. 주황색이. 그런데 사고 파니까 어때요? 하락장에서 크게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현금 보유죠. 이거 직선 구간이 현금 보유한 거예요. 굳이 하락폭 반의 반토막을 왜 맞냐는 거죠. 이때 22년 하락장에 반의 반토막에 그냥 마이너스 17.5% 정도로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 그쵸, 왜 이거를 고통의 구간을 견디냐는 거죠. 크립토 윈터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잃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왔을 때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서 단순 보유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단순 보유 연복리 66% 높죠. 근데 MDD 마이너스 74% 너무 높아. 자, 사고 팔았어. 추세 추정 전략 연복리 94, MDD 마이너스 19 훨씬 괜찮죠.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을 좀 줄여서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많아. 2000, 한 700? 그러면 200일이 빠져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21선부터 200일선까지 장기 이평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200일이 드라이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최근 500 거래일이 되겠죠.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이거 기다리면서 아까 뽑았던 거 이 7일선 42일선은 2000 이거에 최적화된, 그죠? 1등이었잖아요. 그럼 이 기간을 다르게 하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700으로 바꿨어요. 여기서도 유효한지 볼게요. 결과 바로 나왔네.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어때요? 최근 1800 거래일로 뽑은 그 이평선 조합으로 최근 700일을 테스팅 해봤더니 결과가 단순 보유보다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MDD가 낮잖아요. MDD가 변동성이. 자, 변동성이 얼마나 낮냐? 이 기간에 24년 4월부터 25년 9월까지 비트코인이 약 마이너스 30% 정도의 낙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 팔았더니 어때요? 고작 마이너스 13%. 안정적인 거죠. 이렇게 안정적이면 어때요? 네,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작아도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자, 분석 결과 또 볼게요. 700, 500이죠? 200일이 빠지니까. 이 경우는 아까 지금 이 기간이 24년 4월부터 25년 9월이면 그래도 우상향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 많이 보이네. 그러니까 낮은 조합이 보여요. 낮은 조합이. 하지만 역시 종합점수 1등은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수익률 분포를 보면 여기 별표, 이게 1등인 거예요. MDD까지 고려했을 때 이 별표가 투자할 만하죠. 과치적화, 가적화배라고 하기에는 이 분포가 이 근처에서 해도 비슷한 성과를 냈을 거니까. 자, MDD는 단순 보유보다 확실히 사고 파는 게 더 괜찮죠. 1등은 MDD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보다 다 위에 있죠. 대부분의 조합이 위에 있어요. 자, 보시면 9일선, 21선. 종합점수 1등이 9일선, 21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9, 20 넣고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보유보다 훨씬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적 이평선을 구했잖아요. 이거를 저는 주기적으로 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계속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겠죠. 한 달마다 만약에 이걸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제가 테스팅해본 결과, 그리고 실전 투자를 해본 결과 이 이평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는 구간은 아무래도 최근 추세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한 게 자꾸 이평선이 바뀌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00이 아니라 2000으로 하면, 아까 2000으로 해서 뽑았잖아요. 최적 이평선 조합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죠. 3000. 그럼 이렇게 긴 기간으로 구한 이평선 조합은 30일마다 계속 반영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왜?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긴 것과 기간이 짧은 것을 조합해서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로버스트한 성과를, 그러니까 성과가 고르게 나오겠죠. 즉 이게 실패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실패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장단기의 조합,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개만한 블로그 오셔가지고 아까 이 포스팅 요거 있잖아요. 이거 제 영상 고정 댓글 혹은 동영상 설명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블로그 오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